네, 사전처럼 이용하는 이정환쌤의 민법 진짜 조문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조문 해설은 일반 국민 법을 잘 모르는 또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지 무슨 변호사처럼 말이죠. 또는 판사처럼 말이지. 그렇게 막 고도로 깊이 있게 해설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괜히 태클 걸지 마세요. 저는 수험생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거니까 저 자식 저거 설명 잘못하는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딱 시험에 나오는 수준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변호사나 판권사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자료 PDF로 된 거 인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지 원패스 요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지 원패스. 또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인가요? 민법 이정환 치면요 유튜브하고 카페가 검색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좀 돈 안 드니까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걸? 댓글 중에 악성 댓글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것도 좋으니까 댓글이라도 좀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이렇게 달아주시면 참 좋고요. 야 뭐 4개까지 하냐 귀찮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만이라도 해주시면 이런 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103조 봤죠. 104조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인데 따로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가 이만큼 있어. 그 안에 불공정한 행위도 들어있는 거예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막 한참 확산할 때 마스크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 인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소금 사재기 해갖고 폭리 취하는 경우가 있었죠. 신문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시세가 키로당 2만 원에 불과한 천일염을 수요 급등 공급이 딸리는 경우 뭐 사재기 해놨다가 1kg에 10만 원에 팔아. 그럼 이 사람은 8만 원에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 그걸 폭리행위 그러면 됩니다. 다음, 당사자라고 되는데 이 당사자는 피해자를 말합니다. 불공정한 행위, 즉 폭리행위가 있게 되면요. 당연히 폭리를 취한 놈이 있을 것이고 폭리를 당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리를 취한 놈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폭리자 그러면 되죠. 폭리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피해자. 104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바로 피해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먼저 궁박경설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또는 무경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설하거나 무경험하면 돼요. 궁박경설 그리고 무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합니다.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궁박을 포함한다라고 판례는 얘기하고 있죠. 경솔은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려 깊지 못하고 성급한 거죠.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일반 경험 부족, 즉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경험을 했는데 나는 못한 거. 이게 무경험입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무슨 뜻이죠? 주고받은 것이 균형을 잃었다 이런 뜻이죠. 주는 게 뭐예요? 급부. 받는 게 뭐예요? 반대급부. 균형을 잃은 걸 말하게 됩니다. 조문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의미인지 와 닿으시죠? 자, 어떤 지문들이 기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요, 주고받은 게 현적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요. 그 주고받은 게 현적의 균형을 이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당연하죠. 계약 이후에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값어치는 객관적 값어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 야 나는 이거 적어도 10,000원은 받아야 돼. 이게 주관적 값어치죠. 그게 아니고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값어치 가지고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그러면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이건 우리민법 137조가 있어요. 범죄행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이거 출제됐죠? 궁박은 정시적, 심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자, 피해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했어요. 이때 궁박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7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하나 더 폭리자의 폭리의사. 폭리행위 악의라고 합니다.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등의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 그게 폭리행위 악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 그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폭리자에게 폭리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8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주고받은 게 불균형해야 되잖아. 따라서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는 증여, 이런 걸 이제 무상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될 리가 없고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또 나오던데, 최초 감정평가액이 400억 얼마였던 그 펜션 단지가 18회 유찰이 돼가지고 뭐 20m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경매는 유찰이 되면 가격이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불공정한 행위냐? 아유, 아니죠. 법원을 통해서 경락받은 거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 나중에 조문 138조를 설명드릴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지문들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시 한번 자료 다운받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지원 패스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 이정환 검색한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